자, 이제 중단원 마무리 문제 봅시다. 1단원. 자, 그림은 선캄브리아 시대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가 전체 지질시대에서 상대적으로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냈대요. 그럼 여기서 순서대로 제일 많은 A가 선캄브리아 시대, 그 다음에는 고생대가 B, 그 다음에는 중생대가 C고, 신생대가 D고, 이렇게 나타날 거란 말이에요. 따라서 A는 선캄브리아 시대가 맞고요. 그 다음에 화폐석은 신생대 표준화석이니까 틀렸고, 최초의 척추 동물은 바로 고생대에 출현한 갑주어에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B시기에 출현을 했다가 맞게 되겠죠. 그러니까 기억하고 디귿이 맞고. 자, 그 다음에 2번. 그림 가하고 나는 서로 다른 지질시대에 번성을 했던 생물의 화석을 나타내는데, 삼엽충 같은 경우에는 고생대고 화폐석은 신생대란 말이에요. 그리고 둘 다 바다에서 살았던 해성기원 화석에 해당이 되겠죠. 자, 따라서 일단 기억은 맞고요. 자, 나는 신생대, 선생님이 방금 설명했던 것처럼 신생대 표준 화석이니까 최초의 육상 생물이 출현한 건 고생대고, 나는 가보다 더 나중에 생존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기억이 맞죠. 1번만. 자, 그 다음에 3번. 그림 가부터 다는 암모나이트, 삼엽충, 고사리 화석을 순서 없이 나타냈는데, 가가 삼엽충, 나가 이게 고사리지? 그치? 고사리고, 얘는 암모나이트죠. 자, 따라서 다는 가보다 더 먼저 생성이 된 건 아니죠. 삼엽충이 고생되니까. 나가 발견된 지층은 온난 다습한 지역에서 형성이 되었다. 그쵸? 온난 다습한 육지에 육지. 양치 식물이니까. 그 다음에 다가 번성했던 지질시대의 기후는 대체로 온난했죠. 그쵸? 중생대는 빙하기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니은하고 디귿. 그 다음에 4번은 그림은 지질시대 동안 번성했던 주요 동물계를 나타냈는데, 최초의 육상 식물은 바로 요때 고생대에 출현을 했던 게 맞고요. 히말라야 산맥은 언제 만들어졌냐면 신생대에 만들어져요. 적도 밑에 있던 인도 대륙이 적도 위로 올라오면서 유라시아 대륙하고 충돌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C시기예요. C. 암모나이트는 B시기의 화석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1번, 기억만 맞죠. 자, 그 다음에 5번. 그림 가하고 나는 서로 다른 시기의 대륙의 분포를 나타냈는데, 지금 보면은 가는 판게아 상태고 나는 판게아가 분리되고 있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 같은 경우에는 현재 고생대 말에 해당이 되는 거고, 얘는 바로 이제 중생대에서 이제 벌어지고 있는, 판게아가 벌어지고 있는 상태를 나타내니까 가 시기에 많은 수의 생물종이 멸종을 하게 된 것은 맞고요. 나 시기의 육지에는 공룡과 속시 식물이 번성을 했다. 공룡은 맞는데 속시가 아니라 거시 식물이 번성을 했고, 속시 식물은 출현했어요. 속시 식물이 번성한 거는 신생대예요. 속시가 출현을 한 겁니다. 가가 나보다 더 오래전에 대륙 분포이다. 맞죠? 그래서 기억하고, 나 시기에는 육지에는 공룡하고 속시 식물이 번성을 했다. 아니고, 가보다 나아가가 아니라, 가가 더 오래된 거죠. 1번. 아, 저놈의 트라우마. A가 B보다, B가 A보다. 네, 맨날 헷갈립니다. 그 다음에 6번, 7번. 그림은 생물의 생존 기간과 분포 면적에 따라 화석을 분류한 건데, 지금 분포 면적은 넓고 생존 기간은 짧은 B 같은 경우가 바로 표준 화석이 되고, A가 바로 시상 화석에 해당이 될 거예요. 그러면 A와 B 중 표준 화석으로 적절한 거는 바로 B고 A가 되겠죠. 시상 화석은 좁은 지역에서 오래 생존해야 되고, 표준 화석은 더 대신에 생존 기간은 짧지만 분포 면적은 넓어서 그 당시 시대를 대표해야 되니까.
산호화석은 A와 B 중에 어디에 해당이 됩니까? A, 시상화석에 해당이 되죠. 왜냐하면 산호는 얕고 따뜻한 연한 환경에서 생존을 하기 때문에 따라서 한 지역에서 오래 생존을 했던 시상화석의 대표적인 게 바로 산호화석에 해당이 돼요. 자, 그 다음에 8번. 그림은 세 화석을 기준 가와 나에 따라 분류를 해서 벤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냈대요. 육지에 살았던 생물의 화석이고 속시식물이 번성한 시기면은 신생대란 말이에요. 신생대. 신생대 시기의 지층에서 산출이 될 수가 있다. 그러면은 A에 나만 해당이 되는 거는 결국에는 신생대 화석이어야 되는 거고, 그래서 기억은 신생대다 맞고요. 메머드 화석은 그렇죠. 신생대 표준 화석이니까. 그 다음에 가의 두 화석은 지층의 생성 시기를 알려준다. 가에 해당하는 거 육지에 살았던 생물의 화석. 새 화석을 속시식물이 번성할 시기의 화석. 근데 가의 두 화석은 지층의 생성 시기, 공룡은 중생대인 거를 알려주는 거지만 고사리 화석이 나온 거는 이거는 시상 화석에 해당이 되는 거기 때문에 따라서 지층의 생성 시기를 알려주지는 않아요. 그러면은 메머드 속시식물이 번성할 시기의 지층에서 산출될 수 있다. 신생대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맞는데? 그러면 기억하고 니은이 되겠네요. 그럼 답은 몇 번? 3번이 되겠죠. 자, 이제 9번을 봅시다. 다음은 어떤 학생이 작성한 지질답사 보고서인데, 자, 보면은 경상남도 땡땡시에서 원시 개구리 발자국 화석을 발견을 했대요. 근데 원시 개구리인 건 맞나? 원시 개구리의 발자국 화석이 발견된 지층에서 익룡 발자국과 새 발자국의 화석이 같이 발견됐는데, 개구리는 양서류고, 그 다음에는 익룡은 이게 중생대죠. 새 같은 경우에는 조류에 해당이 되는, 이렇게 해당이 된다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기억은 생명체의 흔적으로 만들어진 거는 맞고, 그 다음에 개구리가 민물에 살지 바다에 사는 개구리는 없어요. 네, 틀렸고, 그 다음 니은은 개구리하고 익룡이랑 새가 같이 나왔으니까 조류가 출현을 한 거는 결국에는 이제 중생대 말에 해당이 된다는 말이에요. 중생대 말. 확실한 건 고생대는 아니죠. 그러니까 양서류가 출현을 한 건 고생대가 맞지만 얘는 이제 어디까지, 지금도 양서류가 살아있는 거는 신생대까지 계속 양서류가 살았단 말이에요. 결국에는. 근데 익룡, 공룡은 다 중생대 멸종을 해버렸기 때문에 고생대는 아니고 신생대도 아니고 중생대라고 보는 게 제일 적당하겠죠. 따라서 1번에 해당이 됩니다. 원래 공룡이 맨 마지막 단계로 갔었을 때는 몸에 깃털이 꽤나 많았대요. 그래서 지금 닭이 공룡의 후예라고 하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10번. 그린 가는 고생대 이후 해양생물의 과해 수 변화와 대멸종이 일어난 시기를 나는 A와 B 중 어느 시기의 수륙 분포인데, 이제 판기하가 만들어진 걸로 봐서 여기 A 시기란 말이에요. 따라서 나는 A 시기의 수륙 분포이고, 나의 판기하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해안선 전체 길이는 줄었죠. 그래서 해양생물이 되게 많이 줄어든 거예요. B 시기는 중생대와 신생대의 경계에 해당이 되는 게 맞죠. 저때 공룡 멸종했었을 때. 자, 그 다음에 11번. 그림은 지질시대 중 해양동물과 육상식물의 생물 과해 수의 변화를 나타냈대요. 고생대가 끝날 무렵 최초의 육상식물이 출현을 한 거는 여기 중기 정도니까 이건 틀렸고, A 시기에 생물 과해 수의 변화는 해양동물이 육상식물보다는 훨씬 크죠. 해안선이 워낙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삼엽충은 A식이 고생대 말에 멸종을 한 게 맞기 때문에 2번 니은에 해당이 될 거예요. 자, 다음에 12번. 다음은 영국의 산업화 당시의 모습에 대한 설명하고 그 다음에는 가지나방의 모습인데 산업혁명으로 영국에는 산업화가 진행이 되었고 산업화 이전에 나무 껍질의 색이 밝았지만 산업화가 진행이 되면서 매연 등에 의해서 주변 환경이 어두워지기 시작을 해서 지금 얘가 밝은 나방, 어두운 나방이잖아요. 그러면 산업화 이후에 검은색 가지 나방이 많아졌을 거야. 그쵸? 얘가 주변 환경이 이거를 공업 암화라고 불러요. 공업에 따른 주변 환경이 어두워지게 되는 공업 암화에 따른 이 나방의 선택은 검정 나방이 더 생존에 유리하겠죠. 보호색이 되니까. 산업화 이후에 검은색 가지 나방이 많은 까닭은 검은색이 눈에 잘 띄지 않기 때문인 거 맞고 이러한 현상을 돌연변이가 아니라 자연 선택이라고 하죠. 4번이고 자, 그 다음에 13번, 14번. 다음은 진화와 변이에 대한 설명인데 자연 상태에서 각 생물의 무리마다 변이가 나타나 다양한 형질을 가진 개체들이 존재를 한다. 그래서 얘네들이 환경에 잘 유리한 개체가 자연 선택돼서 후손을 생산을 해주고 이러한 현상을 누적이 되면서 새로운 종이 나타나게 되는 현상을 바로 진화라고 합니다. 같은 종 내에 변이가 나타나는 까닭을 유전자와서 관련지어서 설명하시오 라고 되어 있으면 결국엔 이건 유전적 다양성이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종 안에서라도 결국에는 유전자의 조합이 다양하기 때문에 유성생식을 하는 개체는 따라서 표현 형질도 다양하다. 여기는 유전적 다양성이 나타나게 되는 원인에 대한 설명인 거죠. 자, 그 다음에 15번. 진화와 변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진화라는 과정을 통해서 지구의 생물 다양성이 증가를 하게 되는 거 맞고요. 진화는 변이가 없는 집단이 아니라 변이가 많은 집단일수록 더 잘 일어나게 됩니다. 변이는 같은 종인 개체들 사이에 나타나는 서로 다른 형질을 의미를 해줘요. 유전적인 차이로 나타나게 되는 형질인 거죠. 자, 그 다음에 16번. 다음은 기린의 진화 과정을 다윈의 가설로 설명을 했는데 기린 집단을 구성하는 기린 사이에는 목 길이의 차이가 있다. 이게 바로 변이죠, 변이. 목이 긴 기린과 짧은 기린이 높은 곳에 있는 먹이를 먹기 위해 경쟁한 결과 목이 긴 기린이 더 많이 살아남았다. 세대가 거듭될수록 기린 집단에서 목이 긴 기린의 비율이 증가했다. 기억은 변이에 해당이 되는 거 맞고요. 나에서 목이 짧은 기린이 목이 긴 기린보다는 생존에 불리했으니까 많이 살아남지를 못한 거죠. 기린의 진화 과정에서 자연 선택이 일어났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기억하고 디귿이 맞죠. 자, 그 다음에 17번. 그림은 핀치의 무리가 남아메리카 대륙에서 갈라파고스 군도의 먹이 환경이 서로 다른 섬으로 이주한 뒤 각각 자연 선택이 일어난 모습을 나타냈는데 자, 결국에는 환경에 적응한 개체가 잘 살아남으면서 부리 형태도 다르게 분화가 된 건데 핀치 개체 사이에서 생존 경쟁이 있었고 다윈은 자연 선택을 진화의 요인으로 설명을 했고요. 먹이의 종류가 자연 선택의 원인이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이 맞고. 다음 18번. 그림은 어떤 세균의 집단의 진화 과정을 나타냈는데 보면은 이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돌연변이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항생제 내성균이 생긴 거죠. 결국에는 항생제 내성균이 생겼고 항생제를 사용하는 환경에서 어떻게 됩니까? 계속 얘네들이 생존에 유리해지게 됐고 항생제 지속으로 사용하는 환경에서 더 자연 선택이 많이 돼서 얘네들이 어떻게 돼요? 개체 수가 늘어난 거죠. 돌연변이에 의해 새로운 형질이 나타났고 가에서 나로 가는 과정에서
항생제 A에 내성이 있는 세균이 항생제 A에 내성이 없는 세균보다 생존에 유리하니까 개체수가 많아졌겠지. 결국에는 항생제 A를 지속적으로 사용하면은 항생제 A에 내성이 있는 세균의 비율이 점점 증가를 해야지 맞겠죠. 왜? 내성이 생존에 유리하니까 결국에는. 네. 자, 그다음에 19번. 그림은 항생제 내성 세균 집단이 형성되는 과정을 나타냈는데, 자, 보면은 항생제를 사용을 하니까 내성균이 계속 어디서 생존에 유리해서 자연 선택이 돼서 개체수가 늘어나게 되는 거죠. 자, 따라서 가 집단과 나 집단에는 유전적으로 동일하다. 다르죠. 그러니까 이게 항생제 내성균의 분포가 늘어났으니까 요 안에서 결국에는 유전자의 비율이 달라졌다란 말이에요. 네. 내성 유전자의 비율이 높아졌겠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유전자의 비율이 달라지는 게 바로 진화의 요인이에요. 결국에는. 네. 그렇기 때문에 1번이 바로 틀렸죠. 그죠? 네. 자, 그 다음에 뒤로 넘겨서 자 20번 봅시다. 그림은 대륙에서 건너온 조상 핀치가 갈라파고스 제도의 여러 섬으로 흩어져 살게 되면서 먹이의 종류에 따라 부리의 모양이 다르게 분화한 것을 나타낸 것인데,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가 않은 것은 핀치의 조상은 부리 크기와 모양이 조금씩 달랐다. 다 다른 변이가 당연히 존재를 했었어야 자연 선택이 되겠죠. 개체들 사이에 한정된 먹이를 통한 경쟁이 일어났고, 서식지의 환경에 따라 자연 선택된 개체 특성이 달랐고, 먹이를 먹기에 유리한 모양의 부리를 가진 개체는 그러지 못한 개체보다 더 많은 자손을 남겼죠. 그쵸? 자, 그다음에 단단한 씨앗이 많은 섬에는 부리가 큰 핀치가 더 유리하겠죠. 왜? 큰 씨를 어쨌든 쪼개서 먹어야 되는 거니까. 네, 자, 그다음에 21번. 그림은 어떤 모기 개체군의 살충제 사용에 따른 살충제 내성이 없는 모기 기억과 살충제 내성이 있는 모기 니은의 변화 비율을 나타내는데, 살충제를 사용하고 나서 니은의 개체수 비율이 압도적으로 증가한 걸로 봐서는 이거는 바로 살충제 내성을 가지고 있는 바로 개체군에 해당이 되겠죠. 자, T1일 때 이 개체군에는 살충제 내성에 대한 변이가 있었죠. 여기서 내성 유전자를 갖고 있는 애가 있는데 개체수가 적은 이유는 굳이 살충제에 대한 내성이 생존에 유리한가는 아니잖아요. 살충제가 없는 환경에서. 살충제를 사용하는 환경에서는 니은이 기억보다 생존에 유리하니까 개체수가 많아졌겠지. T1에서 T2로 시간이 지나는 동안에 자연 선택이 일어났죠. 그래서 안에서 종을 구성을 하는 개체수의 유전자 비율이 달라지게 된 거고요. 자, 다음 22번. 그림은 생물 다양성을 나타냈는데, 보면은 자, 유전적 다양성, 종다양성, 그리고 맨 정점에 나타나는 기억이 바로 생태계 다양성에 해당이 될 거예요. 자, 기억은 생태계 다양성이 맞고, 서식 환경이 다양할수록 종다양성이 높아집니다. 사막화와 산업화가 가속이 되면 생태계 다양성이 감소할 수 있죠. 서식지가 파괴가 돼버리니까. 기억이 높아지면 유전적 다양성이 높아질 수가 있고, GMO와 같은 유전자 조작 식물은 유전적 다양성을 낮추죠. 이거는. 그렇죠? 얘네들이 어찌됐든 생존에 유리할 테니까 그럼 나머지 자연계의 다양한 개체들은 도태가 될 거란 말이죠. 자, 다음에 23번. 그림은 생물의 다양성의 세 가지 요소를 나타냈어요. 종다양성, 유전적 다양성, 생태계 다양성이에요. 그래서 같은 종의 얼룩말에서 줄무늬가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은 A에 해당이 되는 유전적 다양성이고, A가 높은 종은 환경이 급격하게 변하거나 전염병이 생겼을 때 멸종할 가능성이 낮죠. 다음에 B는 생태계 다양성이다. 그렇죠. 얘가 맞으니까 답은 2번 디귿만 맞겠네요. 자, 그 다음에 24번.
다음은 생물 다양성에 대한 설명인데, 같은 부모에서 태어난 자녀의 생김새가 서로 다르다. 비무장지대에, 그러면은 이거는 가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유전적 다양성에 대한 같은 종에서 나타나는 설명이고, 비무장지대에는 면적이 넓지 않지만 5천여 종의 생물이 살고 있다. 이거는 종다양성이죠. 다는 이거는 생태계 다양성에 대한 설명이죠. 네. 그렇게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5번. 다음은 씨 없는 바나나의 멸종 위기에 대한 학생 A부터 C의 대화이다. 씨 없는 바나나는 뿌리를 잘라 옮겨 심어서 한 종류만 대량 재배하기 때문에 쉽게 멸종 위기에 처한 거야. 유전적 다양성이 떨어진 거야. 맞죠? 씨 없는 바나나가 멸종되면 생물 다양성이 더 높아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되면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바나나가 없어요. 그죠? 자, 바나나의 유전적 다양성이 높으면 환경이 변해도 환경에 잘 적응하는 유전자를 가진 개체가 있어서 멸종될 가능성이 낮을 텐데. 그렇죠. 따라서 A하고 C가 맞겠죠. 그 다음에 26번은 생물 다양성 보전 방안으로 옳은 것은 여러 작물의 유전 자원을 종자은행에 저장을 해서 멸종됐었을 때를 대비를 해줄 수가 있겠죠. 그쵸? 가능하고. 그 다음에 베스, 가시밭과 같은 외래 생물을 들여서 대량으로 번식해서 뭐하게? 자, 멸종 위기종을 사육해서 번식시킨 후 자생에 방사하는 사업을 한다. 대표적으로 지금 이제 반달가슴곰 같은 경우에는 지리산의 방사에서 잘 살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토종 여우를 복원하는 지금 사업도 진행을 하고 있대요. 자, 뭐 여우가 사람을 해치진 않을 테니까. 네. 그 다음에 27번. 생물 다양성이 중요한 까닭으로 옳은 것은 생물 다양성은 사람들에게 휴식 장소나 여가 활동을 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을 해줄 수도 있고요. 생물 다양성이 높을수록 특정 생물종이 사라져도 생태계 평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예, 이렇게 왜 그러냐면은 먹이 그물이 복잡할 테니까 종 다양성이 높아져서 이 안에서 대체 먹이가 있으면 가능해요. 다양한 생태계에는 공기, 물, 토양 등을 보호하고 지구 환경을 안정되게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게 맞아요.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이 다 맞죠? 자, 그 다음에 28번. 그림은 생물 다양성의 감소 원인 중에 하나인 무분별한 삼림 파괴를 나타냈대요. 특히나 삼림이 생물 다양성이 대단히 높은 서식 환경에 해당이 돼요. 특히 열대 우림. 무분별한 개발로 서식지 파괴를 나타낸 것이다. 이러한 지역에 비가 많이 내리게 되면은 산사태가 발생을 해서 토양이 유실될 위험도 크고요. 지구의 생물들 및 그 서식지는 모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연쇄적인 영향으로 전체적으로 생물 다양성이 다 감소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29번. 다음은 생물 다양성에 대한 학생 A부터 C의 발표 내용인데, 생태 통로를 만드는 것은 생물 다양성을 증가시키는 원인에 해당이 돼요. 서식지 단편화를 제거를 해주는 거기 때문에 생물 다양성이 감소할수록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생물 자원의 수는 감소하죠. 멍청한 소리만 하나. 자, 그 다음에 람사르 협약을 체결한 것은 생물 다양성을 보존하기 위한 방안에 해당이 되니까 맞는 이야기는 C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30번. 자, 그림은 생물 다양성을 보존하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인 생태 통로래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기가 도로를 오면서 이 산과 산이 단절이 된 거예요. 즉, 서식지가 도로, 철길 등의 개발로 단절이 된 거를 이어주는 역할을 하게 되죠. 그래서 서식지가 단편화되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해주게 됩니다. 알겠죠? 서식지 단편화를
막아준다. 예. 네, 이렇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 자, 이제 일단은 수능 대비 기출문제를 한번 같이 봅시다. 1번. 그림은 지질시대 동안에 따른 생물 과해 멸종 비율하고 대멸종이 일어난 시기를 나타냈는데, 요게 이제 고생대 대멸종, 요게 중생대 대멸종에 해당이 돼요. 그러면 A의 삼엽충이 멸종을 한 게 아니라 B죠. 고생대 멸종. 그 다음에 B와 C 사이에 판기아가 분리되기 시작을 한 거 맞고요. 최초의 척추동물인 어류가 출현을 한 거는 고생대에 출현을 했기 때문에 따라서 C는 아니죠. 그래서 니은 2번만 맞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2번은 그림은 지질시대 동안 일어난 주요 사건을 시간 순서대로 나타냈는데, A 기간이 여기 지금 고생대에 해당이 되고, B가 바로 중생대에 해당이 돼요. 중생대하고 화폐석이 멸종했으니까 중생대부터 신생대까지네요. 그렇죠? 중생대부터 화폐석 멸종까지가 신생대, 이렇게 될 텐데, 척추동물이 출현을 한 거 고생대가 맞고요. B기간에 판기아가 분리되기 시작한 것도 맞고, B기간의 지층에서는 양치식물인 화석이 발견이 된다. 자, 양치식물은 고생대부터 신생대까지 다 살았다란 말이에요. 고생대부터 현재까지도 양치식물은 계속 존재를 하기 때문에 신생대 지층, 중생대 지층에서 다 출현이 가능해요. 고사리 같은 양치식물은 시상화석이기 때문에 고생대 표준화석이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자, 다음에 3번. 그린 강하고 나는 2억 6천만 년 전과 1억 년 전에 수륙 분포를 순서 없이 나타냈는데, 2억 6천만 년 전이면 얘가 이제 고생대 말기에 해당이 되고, 1억 년 전이면은 얘가 중생대 말기쯤에 해당이 되는 상황인데, 자, 나 시기에 생성된 지층에서는 삼엽충은 고생대 말에 멸종을 했기 때문에 중생대에는 없고, 가와 나 시기 사이에 대멸종이 일어났고요. 나 시기 이후에 빙하기하고 간빙기가 반복된 시기, 이때가 언제냐면은 신생대를 얘기를 해주는 거니까 맞죠. 그래서 니은하고 디귿이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4번. 큰 가시고기종 A는 포식자로부터 생존에 유리한 외피조각 표현형을 갖는데, 그림 가는 A의 외피조각 표현형, 기억, 니은, 디귿은 나는 해수어와 담수어에서 기억, 니은, 디귿을 가진 A의 개체 빈도를 나타냈는데, 지금 해수에서는 기억이 압도적으로 많고, 그 다음에 담수에서는 니은하고 디귿이 압도적으로 많아요. 그러니까 해수에 사는 거랑 담수에 사는 거랑 유리한 외피 조직의 형태가 다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즉, 가에서 외피 조각의 표현형이 개체마다 다르게 나타나는 것은 생태계 다양성이 아니라 바로 유전적 다양성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틀렸고, 해수에서 기억을 가진 개체가 디귿을 가진 개체보다는 생존에 유리하죠. 기억에서는. 자손에게 전달되는 변이는 진화의 원인이 될 수가 당연히 있죠. 당연히 있죠. 이거는. 그래서 유리한 개체가 살아남아서 자손한테 자신의 형질을 전달을 해주게 되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5번. 표는 진화의 요인 A와 B의 특징을 나타낸 것인데, A는 DNA 염기 서열의 변화가 생겨서 새로운 유전 정보가 나타나게 되는 것은 바로 돌연변이에 대한 내용이고, 그 다음에 B는 집단에서 특정 형질을 가진 개체가 형질을 가지지 않은 개체보다 생존과 번식에 유리하다. 얘는 바로 자연 선택에 대한 내용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따라서 A는 돌연변이에 해당이 된다. 맞고, B는 한 개체의 변화를 의미를 해준다 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한 개체의 변화가 아니라 이게 이 안에 종에서의 변화를 얘기를 해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집단이니까 A와 B는 반드시 오랜 기간을 거쳐야만 일어난다.
B는 오랜 기간을 거쳐 일어나는 게 맞는데 돌연변이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다음 세대에서 바로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이거는 해당 사항이 없어요. 그래서 1번 기억만 맞죠. 자, 그 다음에 6번. 그림은 서로 다른 지역 가부터 다에 서식하는 식물종 A와 C를 나타낸 것이고, 표는 종 다양성에 대한 자료인데 가부터 다의 면적은 모두 같대요. 자, 그러면 여기서 종이 몇 종이냐면 하나, 둘, 3종이 존재를 하고, 여기도 몇 종? 3종, 여기는 2종이 존재를 해요. 근데 종수가 같더라도 종의 분포가 가가 조금 더 고르게 분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 따라서 가의 유전적 다양성이 나보다는 크고, 그 다음에는 다가 제일 유전적 다양성이 작죠. 따라서 식물의 종 다양성은 가가 나보다 높고, 다는 가보다 환경 변화에 더 안정적이지가 않죠. 종 다양성이 낮으니까. 자, 그 다음에 다에서 A와 B는 한 개체군을 이룬다. 개체군은 같은 종끼리 이루는 거기 때문에 다른 종끼리는 개체군을 이룰 수가 없고, 다른 종끼리 이루고 있는 집단은 여러분 우리가 뭐라고 불러줍니까? 군집이라고 불러주죠. 자, 그 다음에 7번. 그림은 영양염류가 유입된 호수에 식물 플랑크톤 군집에서 전체 개체수, 종수, 종 다양성과 영양염류의 농도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인데, 표는 종 다양성에 대한 자료이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자, 종 다양성은 종수가 많을수록 높고 전체 개체수의 각 종이 차지하는 비율이 균등할수록 높대요. 그러면 구간 1에서는 개체수가 증가하는 종이 있겠죠. 왜냐하면 일단 전체 개체수 자체가 구간 1에서 늘어나는 걸로 봐서는 개체수가 증가하는 종이 있고, 전체 개체수에 대해서 각 종이 차지하는 비율은 구간 1에서가 구간 2에서보다 균등하다. 구간 1하고 2하고 보면은 종 다양성의 정도가 구간 2가 구간 1보다는 전체적으로 높기 때문에 종 다양성은 2가 더 균등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종 다양성은 동일한 생물 종이라도 형질이 각 개체 간에 다르게 나타나는 것은 유전적 다양성에 대한 설명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맞는 거는 1번 예, 기억만 맞겠죠. 자, 다음 8번은 표는 면적이 같은 서로 다른 지역, 기역과 니은에 서식하고 있는 모든 식물종 A와 F의 개체수를 나타냈는데, 그림은 어떤 지역에 살고 있는 뒤쥐의 유전물질 Q, 라지 Q, 스몰 Q, 라지 R하고 스몰 R의 구성을 나타냈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일단은 기역하고 니은에서 식물종의 수 자체가 기역이 더 많고요. 그 다음에 분포도 기역이 더 고르게 나와 있으니까 지역 기역이 니은보다는 종 다양성이 더 높게 나타나게 될 거예요. 일단. 자, 그 다음에 뒤쥐의 유전 분포를 나타냈는데 Q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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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R. 자, 보자. 식물의 종 다양성은 기역이 니은에서보다는 일단 높은 거는 맞아요. 전체적으로. B는 자, 기역보다 니은의 분포 비율이 더 높다. B는 기역에서보다 니은에서 분포 비율이 더 높다. 분포 비율만 본다라고 하면은 전체가 개체수를 봐야 되는데, 얘가 얼마냐? 36, 66, 176이죠. 176에서 29만큼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거고, 요거는 80. 80에다가 61에다가 111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얘가 141이고, 그럼 전체 개체수가 252죠. 그럼 252에서 30만큼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얘가 개체수가 2배인데 비율은 거의 같으니까 예, 분포 비율은 어디가 높습니까? 예, 니은이 더 높은 게 맞죠. 뒤, 뒤의 유전자 구성이 다른 것은
생물 다양성 중에서 생태계 다양성이 아니라 유전적 다양성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답은 4번이 맞게 됩니다.